안녕하십니까. 신대동요 등산지도의 정근발입니다. 오늘은 서울 인근의 암릉 용소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인근의 암릉 산행 중에서 단연 1위는 관악산에 있는 육봉용선입니다. 육봉용선은 이제 정부 종합청사역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문원폭포에서 이제 꺾어져서 왼쪽으로 꺾어져서 이제 쭉 올라가면은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구간은 매우 가파릅니다. 그리고 등산로 옆은 거의 낭떠러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로프라든지 아니면 안전 펜스, 쇠발굽 이런 것들이 이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로프도 딱 한 두 군데만 있고요. 그냥 그것도 짧습니다. 아주 짧아가지고 로프의 역할을 못하게끔 한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리로만 가는 구간이 아니고 팔을 이용해서 앞뒤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산화를 신고 가야 됩니다. 접지력이 있는 신발을 좀 신어야지만 그나마 좀 갈 수 있습니다. 정근발도 삼봉 올라갈 때는 실패했습니다. 도저히 너무 경사지고 가팔라가지고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삼봉을 저는 못 갔는데, 다른 잘하시는 분들은 삼봉을 거뜬하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좀 안전에 상당히 유의해야 되고 접지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구간은 좀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게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구조라든지 이런 걸 청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등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4배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늘이라는 이제 그 흰 화살표가 보입니다. 하늘 리치기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카메라의 높이는 한 170, 한 2, 3 정도 됩니다. 머리 위에 있으니까요. 이마 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 암릉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붙잡고 이렇게 팔을 보다 한 2m 이상 되는 암릉들 좀 가야 되는데 돌틈에 손가락을 넣고 이제 잡아 당기면서 또 빈 공간 발디딜 틈을 이용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암릉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일봉이 저 멀리 보여야지만 이제 본격적인 또 암릉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니까 저기 앞에 있는 봉우리가 아니고 저 뒤에 있는 게 일봉입니다. 저기까지 이제 암릉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영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한 700m 되겠죠? 700m 되는 이제 암릉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고 또 흰 화살표 하늘 리치기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갑니다. 열심히 팔로 잡아 당기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바위 틈에 빈 공간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로 디디고 받쳐주고 가파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수직입니다. 수직. 1봉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봉은 그럼 너무 경사가 돼 있어가지고 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실제 이 구간들은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제 로프를 걸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로프를 늘어뜨려서 잡고 올라가게끔 연습하는 이제 그런 구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다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네. 정근발도 열심히 올라가봤습니다. 특히나 정근발은 이 구간 갈 때 이제 첫 번째 영상이 안 찍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서 찍어온 영상입니다. 아직도 이제 일봉이 저기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위를 오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물기 있는 이제 바위들은 또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 2m 30, 한 3m 정도 되는 높인데 잡아 당겨가면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일봉이 이제 저기 이제 보이네요, 그죠? 자, 마지막 이제 고비 지역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잡아 당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하여튼 뭐 양쪽 옆이 전부 다 하여튼 절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죠? 상당히 가파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분 올라왔습니다. 1분 올라가면은 예쁜 아기 코끼리, 요 바위가 이제 아기 코끼리인데 좁게 상징이죠. 자, 이제 2봉입니다. 2봉도 이것도 좀 쉽지는 않은 곳이죠. 근데 그래도 뭐 이제 당연히 올라가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혼자 또 올라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험한 게 이제 3봉인데 이 구간은 저도 혼자서는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한 10여 미터가 넘는 구간인데 3봉 자체가 연습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코스의 유형들을 정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리치 산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데입니다. 4봉 정상인데요. 4봉 정상은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가니까 상당히 어렵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암릉산행 2탄 도봉산 Y계곡입니다. Y계곡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라곤 코스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 은서감이 나오게 됩니다. 은서감 지나면서부터 다라곤 능선 삼거리까지 한 300m 구간이 상당히 또 가파른 그 암릉 구간이 됩니다. 저 구간이 이제 암릉 구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뭐 약간 저기 망울사 쪽 그 멋진 뷰가 이제 보이는 곳에서 꺾어져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포대능선 전망대 한 500m 남겨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로프 구간이 시작됩니다. 로프 구간이 시작된다는 것은 상당히 가파르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가파른 구간을 이제 지나서 포대능선 전망대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Y계곡이 시작됩니다. Y계곡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신선대 쪽으로 자원봉 쪽으로도 이 양옆이 진짜 천길 낭떠러진 또 이 그 좁은 그 능선 돌바위 능선길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요. 구간입니다. Y계곡의 특징은 만약에 Y계곡에 이 안전장치들 쇠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정말 육봉은 따라올 수가 없죠. 뭐 상당히 뭐 깊게 쫙 내려갔다가 한 7-80m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구간인데 다행히 여기에는 이제 쇠로 된 로프가 쫙 내려갈 때까지 되어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쇠로 된 로프를 잡고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팔림만 있으면 상당히 이제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일반 사람들 어렵겠죠. 지금 이제 보이는 구간들이 이제 로프 구간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인데요. 이제 이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Y계곡의 그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Y계곡은 이거보다 더 수직의 어떤 그 이 쇠로프 길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Y계곡길을 한번 쭉 탐방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포대능선 전망대 이제 올라가는 길이죠. 보십시오. 상당히 가파르죠. 이게 지금 거의 그 Y계곡을 예행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쇠줄을 잡고 쇠파이프를 잡고 올라가면 이제 한 500m 정도 구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옆으로 길이 있는데 일부러 그냥 이렇게 한번 또 지나가 봤습니다. 뭐 암릉 타러 왔으니까 암릉을 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포대능선 전망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포대능선 전망대에서 이제 Y계곡 쪽으로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Y계곡을 내려가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급경사 지역인데 사실 뭐 절벽이죠. 절벽인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쇠파이프들이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고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편하게 갔지만 이 좁은 그리고 이 가파른 데를 만약에 이 교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양옆으로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기에 하여튼 상당히 가파른 데를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Y계곡 하단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구간이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붙잡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냥 뭐 하여튼 쇠파이프에 의지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발이 안 닿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팔 힘을 길러야지 이제 이 Y계곡을 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해서 Y계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되네요, 그죠? 예. 이제 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 펜스들 쇠파이프가 없었으면 정말 여기는 못 올라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그죠? 줄이 있든지 해야지 올라가지. 진짜 단연 최고인데, 이 구간도 정말 Y계곡보다 더 짜릿한 구간이었습니다. 이 Y계곡 끝나는 데서부터 자원암까지 가는 이 길. 바람은 불죠. 양옆은 그냥 천길 낭떠러지죠. 정말 아슬아슬한 구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암릉산행 3인, 바로 관악산 자원암 국기봉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암 능선은 서울대 안에서 출발합니다. 제1공학관 근처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능선을 따라 이제 쭉 가는 1.3km 코스입니다. 뭐 나머지 구간은 그렇게 뭐 일반적인 능선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3왕관바위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제3왕관바위를 딱 지나면 거기에 저만치에 이제 국기봉이 먼저 딱 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국기봉이 나타나면 이제 드디어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제3왕관바위에서 이제 내리막을 살짝 갔다가 이제 오르막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뭐 5m짜리 암릉, 그 다음 10m짜리 암릉, 뭐 10m짜리 암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걸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국기봉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짜릿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개 정도의 더 멋진 암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굳이 그 암릉 구간을 안 지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기봉도 옆으로 우회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2개의 암릉도 왼쪽으로 다 그 우회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가시려면 이제 이 직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국기봉 가는 이제 그 암릉들인데요. 높이가 한 뭐 5m, 7m만 이렇습니다. 그걸 이제 올라와야 되고, 저는 여기가 이제 국기봉 정상인데요. 이 국기봉 하단에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안 찍혀버린 거예요.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가서 다시 거꾸로 다시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국기봉을 2번 올라와 봤습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왼쪽으로는 완전히 이제 그 천길 낭떠러지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옆이 낭떠러지만 아니었어도 좀 덜 위험할 것 같은데 상당히 긴장이 돼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좁은 이 파이 능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국기봉을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내려갔다가 또 한코 가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국기 계양대 쪽으로 바로 올라가고요. 아까 그쪽 내려온 데로 가면은 이 국기봉이 약간 이 조그마한 봉우리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높이 보이시죠? 상당히 이게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안 올라옵니다. 그냥 다 옆길로 위에서 가죠. 봉우리가 3개구나. 또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국기봉을 아까 저처럼 국기봉 보이자마자 바로 직진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옆길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그나마 쉽게 좀 국기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암릉이 이제 여기 국기봉을 지나가지고 저 국기봉입니다. 자, 이것도 옆으로 위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직진으로 그냥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한 4m, 5m 정도 되는 높이인 것 같은데, 그 바위 틈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제 손가락 힘으로 그냥 잡아 당겨가면서 이제 빈틈 알리오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기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만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또 올라갑니다. 이것도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육봉이나 뭐 자원암 능선은 짧긴 하지만 아주 강렬한 그 암릉, 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강렬한 암릉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옆에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우회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수색 파이프와 이제 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저처럼 그냥 쭉 올라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암릉을 그냥 쭉쭉 올라가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악산 자원암 능선에 있는 암릉 3개를 넘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관악산 팔봉 능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팔봉 능선은 육봉 능선보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뭐 웬만큼 이제 괜찮은 용이한 구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제 이 8개의 봉우리가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높은 봉우리는 아닙니다. 뭐 한 20-30m 뭐 그 정도씩 되는 봉우리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하기에는 쉬운데, 이제 7봉 쪽에 보면 아주 멋진 암릉이 하나 있습니다. 옆으로 왼쪽으로는 이제 쇠로 된 로프하고 밧줄이 있는 그 우회도로가 있긴 한데, 우회 등산로가 있긴 한데, 그 바로 이렇게 또 암릉을 타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도 조금 이제 올라가고 나면 성취감이 느껴지는 그런 봉우리였습니다. 뭐 암릉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경사도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발 디딜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실 수가 있죠. 저기가 이제 1봉입니다. 이봉에 있는 계곡 두꺼비바위죠. 눈 크다란 눈이 보이시죠? 자, 이봉에서 3봉까지는 이렇게 이제 바위 능선을 따라 쭉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 가실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3봉에 보이는 게 노인과 바다 바위인데요. 저 옆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바위가 노인과 바다 바위입니다. 백경에 나오는 모비딕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노인과 바다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봉도 왔고요. 그 다음에 5봉, 이제 뭐 물론 이 8봉은 그 자체만으로는 안 하고 6봉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이제 관악산 능선 따라 가시다가 다시 이제 8봉 쪽으로 이제 하산하시는 그런 코스거든요. 이게 이제 7봉 올라가는 암릉인 것 같습니다. 재밌죠? 멋있죠?
또 있습니다. 여기는 손이 막 안 잡히더라고요. 옆에는 낭떠러지고. 그래도 한번 또 직진해봤습니다. 이건 잡는 데가 좀 높이 있어가지고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걸 올라갈까 말까. 그래도 직진. 그러면서 한번 또 잡아봤죠. 손가락 힘이 좀 있어요. 사실 이 본래 영상은 위에 있는 그 마크된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8봉에서 7봉 올라올 때, 거꾸로 올라올 때는 이게 뭐 줄 잡고 올라오는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근데 뭐 군대가 또 오신 분들이야 유격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간입니다. 충분히 쉽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봉, 6봉에서 7봉 오는 동안에 있는 그 바위를 올라가는 게 좋죠. 재밌죠? 이거 이제 8봉 올라가는 앞내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짧은 구간 높이 뭐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게 이제 7봉 거꾸로 이제 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봉 능선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상 능선입니다. 의상 능선이 5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산에 있습니다. 북한산 의상 능선은 사실 이제 봉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6개 정도의 봉우리가 있거든요. 문수봉은 아니고. 그래서 이 각 봉우리들, 의상봉, 용출봉, 용일봉, 중치봉, 나월봉을 가는데 여기에도 이제 상당히 가파른 압능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이제 쇠파이프라든지 이제 이 로프를 잘 설치해 놔가지고 그래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6개의 어떤 봉우리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의상봉은 상당히 가파르게 길게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초반에 힘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의상봉 올라가는 압능 구간들입니다. 뭐 보시면은 쇠파이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파이프 잡고 올라가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냥 쇠파이프 안 잡고 약간 쇠파이프 옆에 있는 이제 압능들을 이제 쭉 올라가는 방법으로도 가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그 이제 요 구간 지나서인가 보면 이제 왼쪽으로 등산로 왼쪽으로 좀 흔히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까? 왜 그 상당히 이제 큰 가파른 절벽바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나오거든요. 이 바로 옆입니다. 이제 저거를 여기 아니구나. 저거를 이제 어떤 분은 그냥 미치한지 뭐 이랬는데 그거 신고 쭉쭉쭉 올라가시더라고요. 상당히 참 부럽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 정도로 대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범하지도 않고 장비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안전을 일단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면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피카츄 바위 쪽으로 미끄러우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죠? 절벽이기 때문에 낭떠러지고 있고 피카츄 바위라고 한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쑥쑥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저 옆으로도 또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 왼쪽으로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차라리 저 바위보다는 수락산 치마바위가 더 어렵습니다. 이 구간인데 이 왼쪽을 어떤 분은 그냥 바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좀 너무 길이가 길어서 수락산에 치마바위라고 있습니다. 치마바위가 약간 그 포물선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곡선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파르고 위로 갈수록 이제 조금 경사가 약한 데인데 그건 진짜 잡을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바위에 나 있는 조그만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잡고 올라가는데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다시 뒤로 자빠질 것 같아요. 수락산 치마바위도 그렇고 수락산 기차바위도 멋진 압력이죠, 그죠? 근데 뭐 줄 잡고 올라가면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반영을 안 해봤습니다.
수락산 독수리바위라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바위 쪽도 상당히 또 물론 이제 거기도 쇠파이프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아주 그냥 끝내주는 또 구간이죠. 자, 이건 이제 의상봉에서 이제 용출봉 가는 길인데요. 멋있죠, 용출봉도. 그죠? 그래서 저렇게 또 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구간도 하여튼 되게 그 가파른 구간들이 많은데 대신 계단과 줄과 로프들 로프나 줄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쇠파이프 구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의상봉 능선도 그 어떻게 보면 소공룡 능선이라고 할 만큼 이제 업앤다운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룡 능선 가기 전에 좀 많이 연습하는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룡 능선을 갔다 왔는데 공룡 능선에는 그죠? 공룡 능선에 한쪽 경사면은 웬만한 봉우리 많아져, 그죠? 서울에 있는 봉우리. 그 정도는 이제 그 길이가 다르죠, 그죠? 자, 용봉봉은 뭐예요, 그죠? 경치가 상당히 멋집니다, 이 구간은. 자, 용봉 정치봉 지나고 이제 정치봉에서 이제 나월봉 가는 길입니다. 나월봉이 또 상당히 좀 원래는 못 가게 돼 있는데 저도 뭐 우연찮게 앞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간 데인데 거기도 아주 좀 이 절벽 뭐 그런 스타일의 어떤 안경이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호흡 조절 잘 하고 장걸음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면 이제 되는 구간들이죠. 공룡능선 가시기 전에 의상 능선 한번 몇 번 타시든지 아니면은 저기 예봉산 팔당역에서 내려가지고 예봉산 쪽 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봉산도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타시면은 공룡능선 타실 때 도움이 되죠. 사실 이제 공룡능선은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공룡능선 가기 전에 마등령 삼거리까지 갈 때까지 사실 또 지치고 그냥 무너미 거기 올라갈 때까지 또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공룡능선이 상당히 이제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네, 나월봉 구간입니다. 여기는 원래 못 들어가는 구간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서 참 죄송한데 하여튼 구간이 좀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되게 좁은 데입니다. 여기 내려가야 돼요. 보이시죠? 여기는 다음에 또 이제 남봉 올라가는 길이고요. 가파르죠, 그죠? 와, 자, 여기 의상봉부터 쭉 보이네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일단 끝까지 운수봉 나올 때까지 거의 하여튼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여튼 앉는 구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철봉이 있어가지고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붙잡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다 와갑니다. 힘내십시오. 남봉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 여기만 올라가면 이제 평지가 나옵니다. 평평한 길이 나오면서 이제 문수봉까지, 청수도 원봉까지, 문수봉까지 이제 평지성 길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 오는 겁니다. 예, 이제 다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평에 있는 운악산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운악산에는
이제 병풍바위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병풍바위의 경치가 정말 너무 멋집니다. 정말 멋진데 그 병풍바위 이제 왼쪽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가지고 미륵바위 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이 구간도 진짜 만약에 여기는 그 말발굽이 되게 많습니다. 그 쇠로 된 말발굽을 밟고 올라가고 땡기면서 올라가고 하는 구간이 되게 많은데,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이제 병풍바위 가기 직전에 있는 좀 뭐 암릉인데요. 저는 좀 질러가려다가 자칫 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자, 저게 이제 병풍바위거든요. 정말 경치가 멋집니다. 저 끝에 있는 게 이제 꼭대기가 이제 비로봉이죠. 저기까지 가파른 정도가 보이십니까? 자, 이 전망대에서 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기 이제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자, 보이시죠? 또 쇠줄 잡고, 이게 경사가 이게 지금 거의 한 70, 80도 되죠, 그죠? 자, 이런 길은 거꾸로 내려가는 게 편하죠, 그죠? 이제 레펠 하듯이.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 줄이 있을 때는 그냥 정상 레펠 하듯이 하시면 편하더라고요. 손길이 안 떨어집니다. 자, 또 말발 받고. 이게 없으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죠? 계속 저기 쇠 말발로 밟고 땡기고. 병풍바위에서부터 비로봉까지는 한치도 쉴 틈을 안 줍니다. 이제 미륵바위가 저 밑에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미륵바위를 방금 이제 그 위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평지가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또 가파른 길이 또 나옵니다. 비로봉 직전까지 이랬습니다. 자, 가파릅니다, 정말. 와, 정말 저 말발굽이 아니면 참 어떻게 올라갔을까 생각하면 참 맞습니다. 또 다른 우회의 길이 있었겠죠, 그죠? 끝까지 말발굽이 도를 기다립니다. 거의 수직이에요, 수직. 드디어 이렇게 나중에 풍경도 튀고. 그렇지만 또 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가파른 계단인데, 이게. 또 나옵니다. 제가 줄을 땡기고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이제 더 가나? 아유, 저기 하늘이 보이네요, 그죠? 그런데 또 나타나죠, 그죠? 자, 이렇게 운악산은 정상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쇠로프와 말발굽이 나타난 계단이, 가파른 계단. 이게 바로 운악산의 묘미입니다. 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다 온 것 같죠?
조금 떠나갔습니다. 자, 이럴 때는 거꾸로 보이십니까? 자, 이게 이제 진짜 맛있네. 자, 이제 드디어 정말 하늘이 보이고 이제 정상인 비로공이 나타났습니다.